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만남TV의 주만남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검사장비 업체 인텍플러스입니다. 2024년 3월 11일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검사장비 업체인데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게 모두 게 들어가는데 일단 매출액을 보시면요. 17년도에 243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18년도에 161억, 그러다가 19년도에 한 이제 100%좀 뛰어서 40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년 562억에 갑자기 1196억, 1188억 이렇게 천억 단위로 올라오다가 23년에는 그렇게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748억 정도 예측이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 비중은요 보시다시피 대략 매출의 50% 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원가랑 판매비, 관리비가 꽤 높아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약간 적자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 이제 1000억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23%, 16.3%의 영업이익과 대략적으로 18.9%, 13.7%의 당기순이익이 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매출 상승이 있었지만 23년은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딱히 따져봤을 때 20년보다 그래도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21년도에는 이제 회사 구성 자체가 많이 이제 점프업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언더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21년 같이 111% 그리고 23년 3분기 104%까지 왔다 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100% 언더의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410억에서 이제 23년 282억 정도의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고, 연구 개발 비용은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0%,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21억, 27억, 33억, 42억, 44억, 43억, 그러다가 2023년 3분기 52억까지 썼고요. 이번에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부 구성을 보면 1사업부, 2사업부 둘 다 반도체 관련 회사고요. 3사업부는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그거 외에 또 뭐 여타저타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까지 담당한대요. 제가 봤을 때 이 매출 구성도를 봤을 때 반도체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20년에 82.4%, 68.3%, 90.7%, 82%, 못해도 80% 이상의 매출을 이제 포지션 차지하고요. 이걸 이제 숫자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매각 검사, 미드엔드 검사가 역시나 이렇게 높은 비중, 그리고 이제 사업부별 매출 추이도 어떤 다른 사업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는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SSD 메모리 모듈 외관 검사를 장비를 하고요. 미드엔드는 반도체 플립칩 외관 검사인데요. 반도체 패키지, 메모리 모듈, SSD 외관 검사 장비는 1사업부, 플립칩 반도체 सब스트레이트, 이 기판이죠, WLP, PLP 검사 장비 분야는 2사업부, 나머지 OLED, LCD 그리고 2차 전지는 3사업부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분야는요, 이제 그 반도체 칩의 패키징이 완료된 후, 그러니까 후공정까지 완료된 후 이제 최종 단계에서 외관을 검사하는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그리고 메모리 모듈의 외관 검사를 수행하는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SSD 메모리 외관 검사 장비 등을 공급을 하고요. 미드엔드 분야 같은 경우는 화이트 라이트 스캐닝 인터페이스죠. 이 같은 경우는요, WSI는요, 기존 방식은 측면에서 빛을 쐈다면 인텍플러스는 이제 수직으로 입사하고 그림자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백색광을 사용해서 노이즈가 미발생한데, 이것으로 3차원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플립칩에 적용되는 반도체 패키지용 सब스트레이트의 외관 검사를 하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D, 3D 외관 결함을 검사를 하고요. 다양한 메모리 모듈을 고속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핸들러 설계 기술. 사실 이 장비에 2D, 3D 뭐 외관 결합도 좋지만 이 핸들러가 장착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도 중요한데, 이 핸들러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탑, 위에 바텀, 바닥, 그리고 2D, 3D 지수 검사,
왼쪽 오른쪽 앞 뒤로 합쳐서 이제 6면 검사를 하고요. 릴 형태 포장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3D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고 2D는 입체적인 아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반도체를 아주 고속으로 영상 획득 및 처리 기술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작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릴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트레이 형태는 이런 판, 피자판 형태처럼 이런 트레이 형태가 있는데, 릴 형태,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릴과 트레이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1사업부에서는 이 장비는 최종 검사와 릴 형태 포장을 자동화하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사업부 같은 경우 플립칩, 그리고 플립칩 볼게이드 방식의 기판에 범프 높이를 하는데, 하여튼 플립칩, 그러니까 둘 다 범프를 검사를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제 전공정에 있는 이 반도체 기판에 쌓이는 것을 1사업부 패키지 검사라고 보고 있고요. 가운데 이 볼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범프, 범프, 패키지 볼, 이것을 검사하는 게 2사업부의 패키지 기판 검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인데요. 6면 검사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검사 솔루션은 어드밴스 패키징, 요즘 HBM, 이 HBM과 AI 칩과 맞물리면서 어드밴스 패키지에 대해서 꽤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지 검사를 지원하는 높은 검출력, 그리고 3레일 3개의 그 레일 기반으로 6면 검사의 탭 리얼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핸들링 데미지를 최소해서 이 핸들링 방식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한 이제 피치를 위한 높은 검사 성능이 요구는 하이엔드 제품부터 생산성의 중요가 높은 미드랜드 제품까지, 하이엔드부터 미드랜드까지 모든 것을 이제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웨이퍼, 특히 PLP, 이 PLP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기업별 공정이 독자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텍 플러스를 추천했던 이유는 인텔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TSMC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사업부는요, 전공정에 일어나는 이 반도체 칩, 그리고 중간중간에 범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의 형태는 이렇게, 역시나 어떤 업체든 장비 업체들은 다 균이나 장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6면 검사를 지원한 프리미엄 검사 솔루션, 반도체용 패키징 트레이가 탑재되었을 채 외관 검사를 진행하는 장비, 그리고 미드엔드에서 범프 높이, 범프 힘 형상, 공명정 검사를 하고, 메모리 모듈의 외관 결함 검사 장비, 광삼각범을 통한 실시간 3D 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봤을 때 국내가 50%고요. 그리고 해외가 49%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중국인데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국내가 51%, 그리고 중국이 24%, 대만이 4%, 그리고 나머지 기타였다 한 비중을 볼 수가 있고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뺐을 때 금융자산이 66억으로 아직까지 흑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23년 3분기까지 수주가 꽤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거 높다는 건요, 23년 비록 이제 전년 대비 매출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24년에 매출 기본적인 매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텍 플러스는 큰 장점이, 일단 창업주 임상근 대표님이 2세 아닌 임직원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습니다. 사실 임상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업은 최대 주주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기업을 잘 이끌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경영해야 된다는 점으로 이제 일단 후임 대표에게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해 단순한 경영 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인으로 책임감 있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점은요 쉽지가 않은데 임상근 대표 즉 창업주는 쉽게 하였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상윤 대표님, 최이배 사장님, 김재호 부사장님 다 합쳐서 근속연수가 24년 1개월입니다. 거의 23년 10개월, 거의 창업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창업주 임상근 대표님의 이 마인드를 이어봐서 회사를 잘 꾸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은 이제 44억, 43억, 52억. 그래서 요런 평균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특허,
특허 등록, 실용 신약, 디자인 다 합쳐서 221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상영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사실 먼저 일단은 이 포부가 국산화 넘어서 한국화에 도전했는데요. 이 인텍 플러스가 이제 매출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2018년 11월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북미 업체가 외관 검사 장비를 모두 인텍 플러스 장비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였고요. 18년도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패키지 검사 장비 공급사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인텍 플러스 장비를 계약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인텔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게 이제 공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인텍 플러스 장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플러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인텔에 잘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즉 AI 칩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구매 파트 및 기술 영업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접촉 및 HBM 패키지에 대한 하이엔드 검사 장비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의 TSMC와 AI 칩랩 패키지와 관련된 대면적인 외관 검사 장비에 대한 공급 논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사실 TSMC는 이 KLA 그러니까 검사 장비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업체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인텍 플러스랑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KLA의 검사 장비가 최근 대면적화 및 침례화되고 있는 AI 고사양 반도체 패키지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의 반증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인텍 플러스가 사실 인텔에 납품을 하고 매출이 1000억이 되었잖아요. 사실 좀 점프를 했는데 이번에 SK 하이닉스와 대만 TSMC에 납품을 한다면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마무시한 회사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투자 포인트 이게 SK 하이닉스와 TSMC의 거래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만약 거래가 된다면 매출 구성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거래로 만약 매출 비중이 낮지만은 한번 납품을 하면 그 다음 또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 역시 2022년 하반기 삼성전자 2.5D 어드밴스 패키지 양산 라인에 공급화되면서 성능을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로 인텔에게 인정을 받았고 이 인텔에 인정받은 것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고 거기에 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칩, HBM 기술의 SK 하이닉스와 진전을 가고 무엇보다 또 TSMC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D 같은 경우 로직과 HBM이 다 있는 거고요. 이런 패키지로 되어 있고 3D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점점 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인텍 플러스도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주가 들어왔다. 근데 거기에 대한 캐파가 어떻게 되냐? 일단 인텍 플러스는 신공장을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80억을 일단 21년에 투자해서 22년 8월 30일 날 해서 생산 능력 2,000억까지 수준까지 확대를 하고요. 증설을 통한 추가 생산 공간 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메이저 고객 다변화와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력 반도체 패키지 외관 검사 장비와 BGA 기판 외관 검사 장비 사업 생산 능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업황이 부진하면 또 현금이 빵빵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비를 거의 최초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될 게 시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만기 5년의 전환가는 4798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는 좀 높게 시비 발행을 했는데도 200억 완판이 되었고요. 전환 청구는 이제 1년 후인 내년 12월 5일부터 가능하고 쿠폰과 만기 이자율 모두 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파도 2천억으로 늘고 이제 장부에 그러니까 기타 자금도 200억이 꽉 충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기별 미상항 장액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시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SK 하이닉스와 TSMC는 SK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HBM 시장 1위라는 게 이제 큰 포지션이긴 한데요. 사실 2022년 청주에 4조 3천억 투자에 신규 반도체 공장 M17을 증설할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보류 상태고요. M15X 공사 일정도 연기됐고 M11, M12 두 개의 라인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의 M15X도 2025년 완공하는 목표였지만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건설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HBM 수요 확대를 위해서 전방 올해 캐파를 지난해 2배 늘리기로 하였지만 제가 볼 때 SK 하이닉스의 기존에 있던 M17, M15X 이것에 이제 확장을 한다면 역시 인텍 플러스에 대한 장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TSMC는 지금 현재 올해 자국 신규 공장 10개 건설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2년 안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2022년 4월 착공했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20개월 만에 12월에 조기 가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있었던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이런 구매처와 이야기가 잘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TSMC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발주를 하면 또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요. 2000년도에 그 1000억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이번에 발주를 통해서 2000억으로 넘어간다면 주가는 껑충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요. 사실 납품에서 숫자가 찍히긴 했습니다. 176억 그리고 176억.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게 계약을 이제 이미 맺은 게 처음이 아닌데 2016년에 외관 검사 장비를 납품한 뒤 6년 만에 거래되어서 엄청나게 이제 박수와 주가 상승을 넣었지만 사실 파우치 형태입니다. 파우치 형태는 현재 이제 잘 나가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온 리비안 같은 경우도 원통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지금 원통형으로 가고 있어서 파우치 형태인 이 검사 장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의미 있는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300억 시작되는 수주 예상 매출액은 2025년에 반영된다 하는데 이거 역시 어쨌든 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파우치형에서 원통형으로 넘어갈지 안 갈지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있는데요. 이제 의미 있는 숫자, 그러니까 350억도 작은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매출 포인트가 일어나면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인텍 플러스는 38,150원, 그러니까 최근에 48,450원까지 우뚝 솟았다가 쭉 빠졌다가 38,150원이고요. 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뭐 팔에서 뭐 어깨 높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SK 하이닉스와 TSMC에 납품을 한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원통형으로 들어가서 또 뭐 테슬라 관련된 업체에 납한다. 그러면 점점 더 이제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사실 한국 주식 시장이 꽤 어렵다 하지만은 2019년도에 보시면 3,960원이었습니다. 이때 투자해가지고 이 기업을 보고 투자해서 봤었으면 그래도 최소 10배 이상 뭐 48,000까지 갔기 때문에 뭐 10배 이상까지는 이제 수익이 난다는 거죠. 사실 좋은 반도체 기업 잡고 몇 년 장기 투자한다면은 뭐 꾹 잡고 있으면은 최소 뭐 두세 배, 최대 10배까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현재 4,897억인데요. SK 하이닉스와 TSMC 까지 납품을 해서 의미한 숫자, 그러니까 뭐 2천억까지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시가총액 1조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한 번 더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